요새 되게 그거보다 덜 유명한데 돈 많이 버는 업종 많아. 그 뭐시기나 고층 빌딩 창문 닦는 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그건 제가 안 되죠. 아 그래? 너 원영어성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차라리 사람 상대하는 거는 제 어렸을 때부터 사람 안 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수습할 일을 좀 약간 그 똥닦기를 잘했거든요 제가. 일수습. 보자. 이번에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 봅시다. 이번에는 이거 설명문입니다. 설명문도 너네 문학보다 좀 덜 어려울 거야. 설명문인데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자, 듣기와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랑 나랑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원양어선에 관한 얘기를 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듣고 우리 화자와 청자가 너랑 나랑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뭐에 대해서 지금 의미를 공유하고 있어? 아, 원양어선은 겁나 빡세구나, 힘들구나 라는 거 의미를 공유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뭔데?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즉 의미를 공유한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징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세하게 이 글이 설명해 줄 겁니다. 독자에게 말하듯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한마디로 의미를 공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예로 들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가 뭐냐? 일단 화자와 청자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나눈다. 즉 방금 전에 종승이랑 내랑 원영어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지금 나누고 있지, 그지?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결국 하게 된다는 거야. 난 사실 널 설득을 못 시켰어. 결국은 너는 자꾸 원양어선 타겠대.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너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지만 지금 선생님은 실패를 했어. 하지만 너는 이제 그래도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지.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 관해서 몰랐던 점, 즉 원양어선에 대해서 몰랐던 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있고, 그래 나도 너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어. 넌 고소공포증이 있구나. 그다음에 너는 폐소공포증은 없구나. 그다음에 뭔가 나름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구나 라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다라는 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공유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꼭 정보 전달만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그거는 계획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걸 너한테 전달해줘야지, 혹은 너는 선생님한테 이런 거 배워야지 라고 해서 뭔가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던 의미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민호하고 아빠가 대화를 통해서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알겠다. 그럼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지? 우리 본문 얘기는. 자, 요거는 이제 상식적인 거야. 듣기와 말하기를 할 때 화자와 청자가 진여할 태도. 그냥 상식적이에요. 화자는 자신의 말하기 목적에 맞게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 근데 이게 되게 상식적인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 되게 많아. 뭔가 얘기를 하라 그러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화가 의도가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자, 이거 말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 청자가 약간 좀 지루해하네 그러면은 여기서 빨리 이야기를 끊는지 혹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다든지, 즉 자기가 말하는 목적이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청자의 감정이나 태도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화자는 자신이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네 계획대로 얘기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야. 청자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의도를,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 화자가 신나서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태도를 지니게 된다면 당연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전달하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 연애할 때도 남녀 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되려면 뭐 때문에 생기겠어? 결국 대화야. 이 사람과 내가 말이 통하네. 대화를 했더니 점점 더 좋아져. 혹은 대화를 했더니 좀 깨는데 이런 느낌. 그지? 그래서 이 대화라는 건 결국은 뭐 어떤 목적이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공감하며 대화기도 설명문입니다. 공감하며 대화할 때 지녀야 할 태도와 공감하며 듣는 방법.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책으로 배운다고 해서 이걸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지는 않아. 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지. 이것도 독자에게 말하듯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앞에 것도 공통점, 독자에게 말하듯이 설명하고 있다. 공통점이 있네, 그지?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될 건 뭐가 소극적 들어주기고 뭐가 적극적 들어주기냐, 이 두 가지 구별하는 거야. 소극적 들어주기는 계속 이 상대방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정말? 하고 이끌어내는 걸 소극적 들어주기라 그러고, 적극적 들어주기는 네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이었구나. 상대방의 말을 요약을 정리해주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는 그냥 막 두서없이 얘기했지. 내가 말이야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화풀이를 해. 근데 그때
그러니까 네가 A 때문에 좀 속상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 상대방이 잘 들어주면 상대방이 나는 정신없이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내가 얘기한 걸 되게 정리해주기도 하거든. 그게 적극적인 들어주기란 얘기야. 이런 친구가 있으면 뭔가 내가 뭐 해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한테 말하기만 해도 뭔가 내가 지금 상황이 되게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 이런 친구는 되게 좋은 친구지. 자,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자, 공감하며 대화하기 의미.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거.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지. 사실은 진짜 안 그렇다더라도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처지에서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 이거 비판이나 그지 평가하거나 따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상대방 얘기할 때 아무리 저 사람이 뭔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더라도 일단 상대방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도 어머님 사이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친구 사이에서 막 친구가 남편 욕을 해. 야, 우리 신랑 너무 짜증나 막 욕해. 그러면은 그냥 그래 거기까지만 해야지. 혹시라도 그래 너네 남편 이상하다 야. 왜 그랬더냐? 이상한데 하고 절대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거나 그러면 친구 그 뒤로 야 뭐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누가 혹시라도 자기 집안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널어놨을 때도 그냥 그래 거기까지만 해야지. 거기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가는 친구한테 손절당할 수 있어. 상대방의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즉 공감하며 들어주기의 특징. 우리 요거 항상 선생님 이거 할 때 예를 드는 게 우리 유재석이야. 그래서 유퀴즈 보면 유재석이 게스트를 모아놓고 불러놓고 어떻게 게스트가 술술술술 자기 얘기를 쉽게 이끌어내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유재석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겠지. 공감하며 들어주면 당연히 친밀감을 가지면 처음 만났는데도 이야기를 술술해.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난 술술 이야기하는 편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게스트들이 대부분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친밀감을 갖게 하고 잘 들어주면 편안하게 게스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상대방한테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얘기에 잘 공감만 해줘도 내가 말하는 사람이 지가 얘기하다가 그렇네 너한테 말하다 보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 그때 내가 그랬었어야 됐네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상대방이 잘 들어주면. 그지? 자, 공감하면 듣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소극적 듣기, 적극적. 자, 소극적은 일단 내가 몸짓과 표정으로 네 얘기 잘 들어주고 있어 하고 상대방 눈 쳐다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서 향해서 앉아있는 거, 고개 끄덕이는 거, 그 다음에 표정 짓는 거 쉽지 않지, 그지? 이것도.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이어갈 수 있게 그래?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거는 소극적. 그 다음에 적극적은 그 사람의 한 말을 막 두서없이 말할 때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말하는 사람도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말이라는 건 이 글자랑 달라. 내가 대본이 있어서 대본을 읽으면은 요약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정리가 되지만 말이라는 건 되게 두서가 없거든. 근데 막 두서없이 말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요약을 좀 해주면 그래 내가 저런 말을 하려고 했구나. 특히나 두서없이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잘 정리를 해주면 이 말하는 사람도 맥락을 찾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헤아려서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해준다. 자, 요약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정리해주는 거고 재구성은 앞뒤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때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게 재구성이야. 이야기 자체를 처음부터 자기만의 스타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읽어보기 이해는 들어가나 너네? 아직 지금 안 들어가서 모르겠어. 그치. 때는 그러면 들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 자,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 듣기와 말하기. 이거 지금 설명문이에요. 안녕 나 소통이야. 우리한테 말을 걸듯이 얘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얘 말입니다. 이 글의 특성할 때 제가 우리한테 말을 걸듯이 그렇네. 모두 반가워. 오늘 듣기와 말하기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해. 먼저 다음 만화를 살펴볼까? 어제 새로 시작한 드라마 봤니? 너 수행평가 때 부를 노래 연습했어? 정말 재밌더라. 챙겨볼 드라마가 생겼어. 생각보다는 잘 안 되더라고. 넌 안 어려워? 얘도 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위에 두 학생은 대화를 하는 거야. 지금 마주 보고 마주 보는 게 맞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아닌 것 같다. 왜 그럴까? 왜?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 내가 이거를 언제 경험을 했냐면 선생님 이제 우리 딸 친구 중에 그 집에 애가 5이 있는 집이 있어. 그 막내가 우리 딸이랑 동갑이야. 10살이고 첫째는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된 거야. 거의 차리로 2-3살 터울이 있는 거야. 그 막내 위로 형이 3명 있고 누나가 1명인 거야.
그래서 그날 이제 선생님 그 집에 이제 가위를 했었거든 예전에 그 형네 가위를 했는데 그 처음에 그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엄마가 여기 앉아 있고 그 엄마 주변에 애 넷이 정말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엄마가 듣지도 않아. 둘째는 둘째 하고 싶은 말 해. 셋째는 셋째 하고 싶은 말 해. 넷째는 넷째 하고 싶은 말 해. 와, 각자가 이 오디오가 다 따로따로 있어. 나 너무 충격받았잖아. 애가 한 명만 있다가 그런 집에 갔더니 거의 그 집에서 차 한잔 하고 왔다가 거의 영혼이 털려서 왔다니까. 자, 듣기와 말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실 뭐 해야 돼? 지식, 정보, 의견, 감정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쌓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지 듣기와 말하기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과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자, 뭐가 문제점이야? 상대방 말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해. 그러니까 그래서는 의미가 공유가 안 되겠죠. 의미가 공유가 되려면 서로 한 말을 잘 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공감을 해야 돼. 그지? 그럼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으려면 뭐 해야 돼? 지식도 주고받고 생각이나 의견, 느낌 다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기에 의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뱉고만 있는 거지. 그지? 자, 의미를 공유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지? 다음 대화를 살피며 의미를 공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까? 민호야, 요즘도 배드민턴 잘 치고 있니? 네, 아빠. 그런데 저 배드민턴 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얘가 알고 있는 거야. 아빠랑 대화하면서. 그야 민호에게 관심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평소에 표현을 안 하셔서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민호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표현해야 되겠네. 저도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아빠와 얘기하니까 좋네요. 대화 하나. 아빠가 배드민턴 얘기를 딱 꺼냄으로 해서 즉 아들과 더욱 가까워졌네요. 자, 그러면 뭐 이건 상식이잖아. 아빠가 말할 때는 화자가 아빠고 청자는 민호고 민호가 말할 때는 아빠가 청자, 민호가 화자. 어쨌든 이 대화를 통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끊임없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자, 뭘 공유하게 됐니? 서로가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겠다. 결론을 얻어졌단 말이야. 이 대화를 통해서 아빠가 너 요새 배드민턴 친다며 이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 대화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민호도 아빠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민호도 아빠가 나한테 말을 하지 않 아빠도 내가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 민호가 모르는구나.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를 공동적으로 공유하긴 그러니까 의미를 공유한단 말이 다른 말은 뭐겠어? 깨달음이지, 그지? 이 대화를 통해서 둘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니가 의미 공유 과정인 거지. 자,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바뀌는 것이겠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호작용한다. 그러니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계획을 했지만 지금 청자 반응이 안 좋아. 그런데 계속 청자는 지금 바빠. 자기 다른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일단 이걸 말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계속 청자가 듣든 안 듣든 내가 얘기를 떠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계획한 말하기가 있다 하더라도 뭐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기 계획이 지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그게 바로 화자, 청자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이렇게 서로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는다. 그게 바로 우리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 즉 고정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뀐다는 것이 뭔데? 서로 말하고 듣는 과정이 서로 상호작용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 대화를 통해 민호는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빠는 자신이 민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지 않아서 민호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즉 뭘 깨달았어?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했다. 그치? 그걸 깨달았다. 의미 공유라는 건 결국은 두 사람이 이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이다. 그렇다면 서로 어떤 영향을 이 대화가 주게 됐을까? 자, 이걸 통해서 서로 잘 이해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졌겠지. 그리고 앞으로 더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겠죠. 자, 그렇게 듣기와 말하기가 잘 이루어지면 상대의 생각이나 느낌 등이 잘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좋은 관계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기 싫은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이게 안 되는 거잖아. 대화를 하면 할수록 엄마랑 나랑은
뭔가 생각이 안 맞아. 엄마랑 나랑은 안 맞아. 아빠랑 나랑은 느낌이 너무 달라. 뭔가 하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 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대화가 점점 단절되지. 근데 대화를 했더니 엄마랑 나랑 생각이 너무 비슷해. 그럼 너무너무 또 대화를 하고 싶지. 우리가 또래 친구들과 너네 맘때 대화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야? 공감대가 많기 때문이지. 자, 의미를 공유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지? 즉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듣기와 말하기를 잘하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볼까? 해봅시다. 자, 민호와 아빠에게 미쳤을 영향, 이 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서로 좀 더 잘 이해했을 거야. 관계가 좋아졌겠지. 앞으로 대화도 더 많이 나눴겠죠. 자, 두 사람은 어떤 의미를 공유하게 됐을까? 즉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 아, 대화가 중요하구나. 즉 말 안 하면 서로 모르는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 서로를 다 잘 이해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다는 얘기지. 자,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잘 전달되겠지. 상대방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내 생각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깨닫겠지. 그리고 좋은 관계 형성하는 거. 대화가 중요합니다. 화자가 지녀야 할 태도. 이건 말하는 사람이지. 일단 내가 말하는 목적이 뭐고 그 의도가 분명히 뭔지를 얘기해야 돼. 지금 정보 전달이 목적인지 설득이 목적인지 뭐 하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자는 무엇보다 화자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이거는 지금 청자의 얘기니까 화자의 지져야 할 태도는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청자의 감정, 태도, 지식 수준 고려해서 내가 수업을 하고 우리 딸이랑 대화를 해야 되겠죠. 화자가 해야 될 건 기획하고 디귿. 그지?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은 청자가 해야 될 일인 거네. 화자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 방법. 일단 소극적으로 듣기는 내가 적절한 표정 짓고요. 몸짓하고요. 그 다음에 맞장구를 치고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화자 말 듣고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 다음에 나는 말이야 그런 거 같아. 궁금한 거 물어보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안녕. 그러면 공감하면 대화하기 어떻게 해야 될까? 난 공감이야. 대화할 때 서로를 이해하려고 배려한다면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와 함께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감을 찾아보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한마디로 상대방의 생각에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한다. 그러니까 공감이 대화의 또 가장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고 저 사람이 경험한 걸 내가 간접 경험하는 거야. 결국은 늘 얘기했잖아. 우리가 만약에 1000년 만년 살아. 그러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다 경험하면 되지. 굳이 쟤한테 왜 물어봐? 네 생각은 어때? 저 생각은 어때? 왜 물어봐? 내가 1000년 만년 사니까 계속 그거 관련된 거 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되지. 근데 우리가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 100년밖에 안 살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만난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한테 궁금한 거 혹은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나는 절대 경험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어가는 거야. 그래서 대화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공감하며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처지, 다 상식적인 거야. 그지?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하면 안 돼. 대화를 할 때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먼저 나중에는 해도 되죠. 물어보면 상대방이. 일단은 뭐 해야 된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도 이거 참 되게 안 돼. 우리 신랑이 뭘 얘기하면 딱 하면 우리 신랑이 뭘 말할지 알 것 같은 거야. 자기야, 난 그게 아닌데. 우리 신랑이 거의 말하기도 전에 자기야,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쉽지 않아. 자기 견해보다 일단 상대방의 얘기 아닌 것 같은 것 같아도 그래 그럴 것 같아도 일단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까? 자신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겠지. 우리 유퀴즈 계속 생각하라 그랬어. 유퀴즈에서 게스트가 그래 계속해서 상대방이 딴질 걸거나 그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면 나도 말하기 쉽겠지. 입 닫고 싶겠지. 하지만 유재석이 잘 판을 깔아주면 상대방이 자신의 얘기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겠죠. 그리고 친밀함을 갖게 되겠지. 그 다음에 고민을 털어놨을 때 적절하게 또 반응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또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다. 고민할 때 고민의 해결을 제시한다. 틀린 말이야. 상대방의 고민을 얘기할 때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아니에요. 적절하게 반응만 해주면 상대방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을 거야. 내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아닙니다. 청자는 반드시 상대방의 화자가 고민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틀린 말이야. 반응만 해주면 되는 거야. 공감하며 대화할 때 핵심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결국 경청이네. 우리 늘 얘기하는 거지. 경청이 중요하다. 자, 공감하며 말하기는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거.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의 감정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일단 견해는 드러내지 않고 일단 말을 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효과는 뭐겠어? 자신의 얘기 더 많이 하겠지. 듣는 사람이 한테 신뢰하겠지. 그 다음에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겠지.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제시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틀린 거는 디귿. 공감하며 대화하기. 은미야, 무슨 일 있어? 광수야, 사실은 며칠 전에 친구와 다퉜거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책 보느라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잘 안 듣는 거야. 저런. 그래서 이거 소극적인 들어주기네, 그지? 화가 나서 친구와 다투고 헤어졌는데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여. 그랬구나. 소극적 들어주기. 그래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겠어. 정말? 그럼 얘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냐? 자, 이 태도는 그지? 상대방의 말에 눈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그지? 표정으로, 몸짓이나, 그지? 그 다음에 맥락에 맞는 표정 짓는 거, 이거 어떤 들어주기 방법이다? 소극적인 들어주기 방법이다. 일단 소극적인 건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마음 열고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거, 계속 말하게 하는 게 일단 소극적인 들어주기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런 말들을 뭐라 그런다? 소극적인 들어주기 방법이라고 한다. 소극적인 들어주기, 눈 바라보는 거, 고개 끄덕이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향해 앉는 거, 기응, 니은, 디귿, 미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적극적인 들어주기에도 해당이 안 돼. 비판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들어주기를 한번 보자. 은미야, 무슨 일 있어? 찬우야, 사실은 며칠 전에 친구와 다퉜거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책 보느라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잘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이 한 말을 요약하고 있어. 아, 친구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건성으로 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다투었구나 하고 상황을 지금 요약 정리하고 있네. 그 뒤로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여.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 생각해보니 나도 그때 잘못한 것이 있어서 화해하고 싶어. 네가 잘 들어줘서 내가 어떻게 할지 조금 알 것 같아. 즉 화해하라고 먼저 제안하지 않았잖아. 그지?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다 보니까 얘가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찬우가 어떤 태도를 하고 있니?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요약해서 말했고요. 첫 번째 부분은 뭐가 요약이고 재구성인지 너네가 또 구별을 해야 돼.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네. 이건 의미를 재구성. 그지? 이거 두 개 구별해야 돼. 뭐가 어떤 문장이 요약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의미가 재구성인지 요 두 개만 구별하면 됩니다. 즉 요약하거나 의미를 재구성만 했지만 이 하면서 이 사람 은미가 자기가 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화해할 방법도 찾은 것 같다. 자, 그래서 요약하는 거, 의미를 재구성해 주는 거를 적극적인 들어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요약해주고 재구성해 주다 보면 스스로 객관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 거니까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네.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자, 찬우는요. 너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상해서 다투었구나. 은미가 한 거 요약하고요.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 자, 그 의미를 지금 한 말을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찬우가 적극적으로 들어주니까 어떤 효과가 있니? 당연히 자신의 친구와 화해하고 싶었다는 걸 깨달았고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자, 그럼 광수는 맞장구에서 소극적 들어주기, 찬우는 적극적 들어주기, 그지? 반응을 보여서. 물론 뭐 둘 중에 뭐가 더 낫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더라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적극적인 들어주기, 요약하는 거, 그 다음에 재구성하는 거네, 그지? 더 읽어보기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니까. 근데 이것도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저희 쉬면 안 돼요. 뭘 쉬어. 이제 좀 있으면 마치는데 8시 43분이야. 한 30분 정도 지나면 마쳐. 저희 2분 쉬지 않아요.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야. 잠깐만. 선생님 저 이따가 가서 제 프로그램을 봐도 돼요?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 15가지 문제랑 조금 많은 거 20개 넘는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1번부터 4번. 선생님 이거 모의고사 답지가 있어요? 이거 이번에 나온 거니까 너가 6월 모의고사 치면 돼. 고1 해석하고 다 있지.
이번에 본 거니까. 고1 네, 말씀 그때. 뭐? 근데 저희 그 모의고사 그 오해하면 응. 인식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오류 있어. 오류 종종 나.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지, 우리? 한재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서술형 문제도 하고 너네 프린트 다시 필기 다 돼 있는 거 갖고 와봐. 그치? 네.
시험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 아래 짚어서 책처럼 넘길 수 있게 하는 걸까요? 그런 조나 스테이플러가 낭비가 될까 봐 그럴까 있어? 선생님이 다음 주에부터 이제 문제 풀 거는 선생님 스프링으로 제공해줄게. 그래서 저 맨날 시험 볼 때 이렇게 일부 줬잖아요. 학교 시험 볼 때도. 학교 시험지는 그래도 스테이플러 안 찍혀서 나오잖아. 아 그렇네. 그치? 차라리 그대로 나? 네 차라리 그래도 좋죠. 근데 방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페이지가 너무 헷갈려요. 그래. 그러니까 너네 지금 문제 보니까 학습 활동이 있는 문제가 있네. 그것도 다 문제 풀어. 어차피 선생님 학습 활동 하긴 할 거거든. 너네 가서 자기 주도학습 정리하다 보면 학습 활동도 정리가 되니까. 문제 좀 어이가 없는데 왜? 규진이가 준호의 말을 공감하며 들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준호의 말을 따라하기가 있는데 보기에서 너무 그거 아니에요? 앵무새 같아? 네. 아 갑자기 그걸 생각해보겠어요. 소름 돋아. 그치 이제 그게 너무 기계적으로 하면 쳐다도 안 보고 아 그래 네가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지 책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지 아 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구나. 지금 짜증 나지. 음. 27문제가 없나 봐요. 아니 금방 풀잖아. 별로 금방 못해요. 아니야. 미안해. 내가 너무 공감이 안 되는 말을 했지. 네. 선생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말. 방금도 나왔는데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 또 해. 자꾸 하면서 정리해. 뭔가 너 정생이 서술형은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답은 맞는데 좀 부족해. 2% 시험지는- 부족한 남자. 2% 어, 부족한 그러니까. 남자. 아, 나 뭔가 부족해. 아, 이게 틀렸다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한 부분 정도 7점은 맞지 않을까요?
발표면 집 가도 돼요? 집? 아니. 지금 발표면 그 OMR 보러 보러 가. 위로 올라갔다 와. 그거는 되지. 올리나봐. 서수령 답도 한번 잘 봐. 물 바른다. 저거 해석 어디 있어요? 그거 있잖아. 아 여기 밑에 있는 거. 선생님 저 이거 한번 사진 찍어갈게요. 그래? 그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강호가 있는데 강호 나와서 한번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그래. 아니 아까 문제 푸는 게 보니까 음. 아까는 그 비즈니스가 있던데 그 혜린이 막 그러면서 나오는
4층 갔다. 갔다가 와도 돼. 근데 쟤는 원래 잘하는 애야. 제가 잘하고 다 잘해. 나은이도 잘하고. 얘가 이번에 정기평가 저는 모의고사 그냥 3, 4급 떠가지고 그냥 미련이 없는데 3, 4등급도 안 뜨는데. 아니 또뭐 봐. 너 딴 애들 가기 다 잘하는 친구는 모의고사 다 해갖고 풀어갖고 왔잖아. 이게 너무 희한한 게 뭔지 알아? 못하는 친구는 공부를 그만큼 안 해와요. 맞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많이 해가지고 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 차이야. 아니 근데 대신 그럼 제가 다음번에는 이번에 못한 걸 좀 해볼게요. 그래. 딱 종승이처럼 하면 중학교 내신까지는 잘할 수 있지. 거기서 더 올라가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더 완벽하게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을 정도로 내신까지 공부한 과목 있어? 설마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아무도 없을걸? 이건 나밖에 없을 것만큼 공부한 과목 있어? 그런 거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라는 얘기야.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배워만 하고. 그래. 그러면은 딱 고점수 막 90점대 정도만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야 진짜 나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아무도 없을걸?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이제 걔네들은 이제 전교권인 거지 이제. 아니 공부에 너무 흥미가 없어가지고. 야 정민이한테도 물어봐봐. 나은이한테도 공부에 흥미가 있는가? 그냥 이거 네, 하는 저 거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지. 잘하니까 제가 아니야. 저는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아니 그게 솔직히 학교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안 하면 A 못 맞으면 혼낸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30번에 듣기와 말하기인데 듣기만 말하기라고 나왔어요. 잘 찾았어. 연재는 이제 개념 정리했으면 문제 풀어보세요. 이제 영상 끌게요.